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는 이봉남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모두 발언, 그 다음에 지방혁신에 관한 이야기 끝나고 나면 시민행동의 의제 전달, 그리고 개별 응답 끝나고 나면 오신 분들과 다 함께 앞쪽에 모여서 기념 촬영을 좀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를 미리서 조금 요지를 좀 요약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을 우리 이봉남 순천 조국혁신당 순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순천시 의원님이신 이봉남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술 한진탑 참배를 하고 바로 이렇게 오느라고 조금 부산해졌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의원으로 있고요. 지금 조국혁신당 순천시 지역위원장 이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지방자치 정치 혁신과 우리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님과 또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에서 정치 혁신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국혁신당 순천시 지역위원회와 사회대개혁 순천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회대개혁 순천 시민행동은 지난 탄핵광장을 순천에서 지켜왔던 조직으로 지역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조국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조국혁신당의 정치혁신과 지방자치 구현 방안 발표와 핵심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요. 또 사회대개혁 순천 시민행동을 조직해서 탄핵광장을 이끌어왔던 우리 순천지역 시민사회에서 정치혁신과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제안, 그리고 함께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책의 좀 구체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국 당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참가자 촬영과 함께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함께 환영의 박수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국혁신당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국혁신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생 최고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사무총장이십니다. 그리고 전남도당의 박홍두 도당 권한대행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당 관계자 지도부는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우리 시민행동, 순천 시민행동 대표님들과 함께 해주신 단체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대개혁 순천 시민행동의 김효승 상임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선택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영대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조희숙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유민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동사의 오홍무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장윤호 순천 언론협동조합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민정문제연구소 전남본부지부 임승관 지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역사기의 고인돌의 박화영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중간에 또 오신 분들 이렇게 좀 확인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또 조국혁신당의 당원님들과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께서 함께 하셨고요. 특히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 순천시민사회 지방정치혁신 정책 간담회를 또 취재하기 위해서 많이 와주신 우리 원론 관계자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대표님과 지도부께서 조금 한숨을 좀 돌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순서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순천은 여러 번 왔습니다만 이 YMCA 빌딩에 와서 시민단체를 만나뵙게 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단상 위에 올라와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이 듭니다. 원탑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마치 저희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냥 바닥에서 둥글게 앉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가 여순 한개 사려가서 인사드렸고 유가족 만나서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뭘 주장하기보다는 오늘 많은 분들이 순천지역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분들이 오셨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추운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 많은 대표님, 상임 대표님들도 공동 대표님 계십니다만은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이 윤석열 내란 국면에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뜻이 다 모여서 드디어 내란이 격퇴되고 윤석열 김건희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부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힘이 모여서 내라는 극복 과정에 있다. 그건 다들 아실 것 같고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중형 역시 누구나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 세력 또 내란 일당에 대한 정치적 단죄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위로를 하고 그만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방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박근혜 씨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으면서 훗날 더 큰 싸움을 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단식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박근혜, 장동혁 이 두 사람이 무슨 큰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지 가이짐작이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탄핵됐던 사람 아닙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친윤, 내란, 방조, 옹호, 언동을 일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두 분이 손잡고 무슨 더 큰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편으로 화도 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보고 뭘 배울까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당대회 이후부터 이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극우 심판을 해야 된다. 극우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내란 세력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를 계속 해왔습니다. 순천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극우, 친윤 이런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모두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어제 순천시민행동에서 광주 전남 통합 입장을 낸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주권을 중심에 둔 시민 참여와 수기 과정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촉구를 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사실 그 순천 오기 전에 광주에서 광주 시민사회단체 분들과 만나서 그 면담을 했는데 같은 취지의 제가 말씀을 광주 시민사회단체 원로분들 또 간부들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 광주 전남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메가시티 현재 그 5구 3특 제도, 5구 3특의 정책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통합 과정에서 광주 전남 통합 과정에서 광주 이외의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광주에서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차하면 수도권으로부터 지역이 소외받고 그 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을 하면 그 내에서 다시 또 특정 지역이 소외받아가지고 광주 전남 통합 지역 안에서 또 특정 지역으로 돈과 사람이 몰려버리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광주 전남 통합에는 뭐 저나 저희 당이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법률을 통과하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꼼꼼히 지켜봐서 이런 이중의 소외, 수도권으로부터의 1차 소외, 그다음에 광주 전남 전체 대통합 단체 안에서의 두 번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로부터의 통합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찌감치 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끼리만이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책을 또 다 정책 보완 작업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순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순천만 보존의 문제, 국가정원센터 문제, 갯벌 치유센터 문제, 송전선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오늘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최고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떻게 정치개혁특위원회가 좀 운영이 좀 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따끈따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혁신당의 정치혁신과 지방자치위원회 관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봄에 태어나서 춘생입니다. 인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정경수가 정춘생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따끈따끈하게 데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정개특위 관련돼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공치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제주 출신이다 보니까 사삼에 관심이 많고 또 그와 관련된 여성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 해관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언론 보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전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홍보관이 있는데 1층에 거기에 여수 사건을 반란으로 표기를 하고, 반란으로 표기를 하고 타 지역의 진압 과정을 좀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국정감사 하기 전에 그 보도가 좀 있긴 있어서 그거를 저는 굉장히 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아니 그 진압 그 4.3을 진압하고 여수 순천 지역의 양민을 학살한 게 경찰이 홍보할 역사입니까? 반성할 역사이지. 그리고 여순 반란이 아닙니다. 그 홍보관의 그 내용을 없애는 것 차원을 떠나서
그 부끄러운 경찰의 역사를 반성을 하는 홍보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홍보물을 철수하십시오. 해가지고 세게 질타를 했고 이 지역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찰 혼자 그때 정부 경찰 쪽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 흐름이 거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도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거를 바로 잡으십시오. 했고 최근에 또 이거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했는데요. 21개 홍보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차례차례 시정 작업 중에 있고 2월까지는 완료될 것 같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사회 단체하고 만나는 이유도 정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국회에서 그리고 특히 조국혁신당 너희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비교섭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들어갔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이 하나 더 있으면 같이 싸우기가 좋을 텐데 혼자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굉장히 천근의 무게를 단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데요. 하지만 제가 첫 인사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한테. 저는 소속은 조국혁신당이지만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4당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두 정당 중심으로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한다고 해서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한 정치개혁 과제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계속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제1과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정치개혁특위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 이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거, 2인 선거구제를 완전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거를 제1의 과제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하기 결선투표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은 결선투표제 하자 이런 내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을 논의만 하면 되는 거고요. 중대선거구제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은 나머지 개혁진보 4당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합심해서 할 거고요. 정개특위에서 저희가 혼자 하지만 정개특위 외에 일정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개혁진보 4당이 함께 동공청 근절법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과 접수하는 행동까지 같이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27일에는 개혁진보 4당 공동 합동 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일에는 민주당의 인미애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자치 30년 개혁과제 해서 이 정치개혁과제를 다룰 건데요.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전남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 보면 특별하게 무투표 당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지방의 의원들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지명을 하면 인준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인준된 지방의원들은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보다는 재선을 위해서 지도부한테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 현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우리가 성안 중에 있고 이것도 같이 개혁진보 4당이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적어도 후보자가 적다고 해도 무투표 당선하지 말고 찬반 투표는 거치자. 그리고 투표율 최소 30%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공청 근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당사자 이게 유죄 확정이 되면 그 정당은 재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징벌적으로 굉장히 세게 매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당사자는 20년간 피선거권 박탈하는 거.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5% 회수하는 거,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센 어떤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동공천, 공천거래 이런 말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않도록 힘은 작지만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2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요. 4월 20일, 22일이가 그때야 획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소수정당에 몇 명씩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4월 말이 이렇게 정해지면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법이 개정이 돼서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26일 월요일 첫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관위 업무보고를 시작을 해서 법안 상정하면서 논의하는 과정까지 최대한 보도자료나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공유 작업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만의 힘은 작습니다. 민주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광주하고 대구 달빛동맹이라고 해서 광주,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누구보다도 세게 이 의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 당대표실 전국 농성까지 하겠다 이런 다짐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은 꼭 바꾸자 이런 결의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고요. 우리는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다른 개혁진보 정당과 힘을 합쳐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목소리는 크게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앙당의 갈등과 대립 요소들이 지방까지 그대로 전이가 돼서 그 갈등 대립하면서 지방 의제들을 다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와서 그 해당 지역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제대로 하면 그분들이 또 다음에 재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다양성 확보, 비례성 확보, 대표성 확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책임감을 갖고 이번 정개특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서울에서 또 일정이 있어서요. 오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이석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당 대표님과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우리 이혜린 사무총장님, 네. 지금 보면 비례대표제가 광역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돼서 거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 광역의회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정수와는 다르게 지방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비례대표 그 의석을 30%로 늘리자. 그리고 봉쇄조항도 최소 5% 이상 해야 되는 거를 3%로 내리자. 해서 그것도 이거는 용해인 의원이 아마 우리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다른 정당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해인 의원이 곧 우리가 공동 발의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이 비례대표제 확대하는 부분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와주신 이제 지도부 중에
이혜민 사무총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현직도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의 말씀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정개특위를 또 하고 계시는 정춘세 의원님의 말씀 아마 대부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커버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약간 큰 그림에서 당에서 사무총장으로서 당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정읍 등등 군산 등등 해서 그 호남의 서쪽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 최고위를 대구에 가서 하고 지금은 이제 그 호남의 동쪽 지역 위주로 어제 오늘 지금 좀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부산에 가서 현장 최고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법안들은 콕 찍어서 순천, 콕 찍어서 광주, 콕 찍어서 대구 이렇게 내놓는 법안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난 대선 기간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어떤 연합을 하게 된다면 정당끼리 연합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조국혁신당은 제일 먼저 나서서 정당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체를 제안을 하고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원탁회의라고 불렀었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났다고 해서 그 정신 그냥 때려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 그대로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그 기조 하에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조국혁신당 또한 추천을 해서 사회 대개혁위원회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으로 해서 운영이 이제 시작되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까지 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제안을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좀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도 정치권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치권에서 한번 말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일 말고 조국혁신당이 제일 잘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글씨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짜뉴스 엄격한 처벌이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허위조작 뉴스가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으면서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을 내느라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딱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그 지방 분권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아까 사회 대개혁위원회에도 각 정당에서 추천함에 있어서 지방 분권 관련된 위원을 유일하게 추천한 정당이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인공지능 사업이죠. 인공지능 사업이 젠슨항이 와서 26만 전 GPU 약속했다고 인공지능 사업 되는 건 아닙니다. 고철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데이터 센터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력 문제 동시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한심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판교가 끝이 아니냐 용인이 끝이 아니냐 이런 무슨 난방 한계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전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그 공급 관련된 이제 법안을 내므로써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럴 때 규제를 최대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또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AI로서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집중은 피해야 한다. 이런 법안 또한 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할 중에는 그렇게 각 12명의 상임위, 12명의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법안들 고민해서 내고 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오늘 순천에서의 자리가 원탁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죄송하게도 저희가 원탁이 아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제 일부는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혁신과 또 지방자치 구현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대표님과 당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 또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각 세 단위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탄핵광장을 이끌었던 사회대개혁 순천 시민행동의 우리 김석 YMC 사무총장께서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준비한 여러 가지 또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석 사무총장님의 마이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순천 YMC 주변이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뚫고 현장을 맞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7년 6월 항쟁도 YMCA에서 그리고 사회대개혁 과정도 이 YMCA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천 YMC 사무총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정당과 함께 광장을 지켰던 정당과 함께 이런 정책 판단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 의제들은 저희가 2014년 12월 4일부터 발언과 다양한 어떤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거냐라고 하는 의제들을 좀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제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조국혁신당에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대표님들 6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당대표님과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일어나셔서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제를 전달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광장의 의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자발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쓰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저쪽으로 섞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도 오고 하셨으니까 그림도 잘 만들. 앞에 핸드폰도 좀 내려주시죠. 두 분은 뒤로 올라가시죠. 뒷분들은 의제를 전달했다고 생각하고요. 순천에서 일었었던 탄핵 광장에서 보였던 시민 의제를 조국 혁신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면 사회대개혁 그러면 핸드폰 이룩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회대개혁 기자님들 됐으니까 더 뭘 바라십니까?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김효승 상임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가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제를 요걸 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조국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보다 실제 봉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봉투가. 요걸로 같이 오시죠. 예. 대표님들만 거기 서 계신 분들만 오십시오. 다른 분들은 사진을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국 이봉남 위원장님 앞으로 오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약간 이동하라고 합니다. 네네네.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자, 되셨죠? 자, 사회대개혁 그러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사회대개혁!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요건 저희가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정성훈 부총장. 네. 네, 부총장님 앞에 받아주십시오. 제가 많은 행사를 정치적
사회대기업 투쟁을 해보지만 이렇게 환한 표정인 건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효승 대표님이 거기 좀 이쪽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 인사말 겸 이제 오늘 자리에 취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김효승 상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신청을 방문해 주신 조국 대표님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신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근혜, 윤석열 퇴진시킨 국민의 요모는 한마디로 사회 대개혁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한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으로 질곡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잡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염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 개정인데 각 지역 비상행동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헌법에 담고 특히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역의 재정과 행정의 자치권을 주는 이러한 내용과 또 하나 사표가 되는, 그래서 국민의 염원이 투표로 연결되지 않는,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이러한 준연방제를 실시하면은 결국 나중에 북한과 함께 연방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헌법 개정을 해 주시기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정춘생 그 아까 최고위원이 말해본 것 같아요. 김이 새불었는데 이야기를 하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50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또 양당 시군구 의회 의석 점유율이 95.3%입니다. 사실 말하면 호남과 영당은 일당 독재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협치입니다. 협치.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 이거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현재의 시스템은, 선거 시스템은 소수 정당을 철저히 막고 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번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9명이 민주당, 8명이 국민의힘, 아까 그 나머지 비교섭단체 한 분이 또 다행히 또 이쪽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정치 개혁한다고 하는데 양당이 몇 프로입니까? 95%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치 개혁하지 않겠다. 자기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갑자기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조국당 그 대표가 민주당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뭐 검찰의 개혁 이런 것을 쓴소리를 자꾸 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합당이 되더라도 이러한 그 뜻을 잘 국민의 영혼이니까 잘 숙지하시고 반드시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윤석열 같은 괴물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엊그저께 판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라고요? 윤석열이라고. 그 당시 사회하고 지금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란을 선동한 놈은 진짜 죽일 놈이라고. 판사가 저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판사가 이야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현실과 이상에서 늘 고민하는 조국 대표님을 비롯한 당 관계자 여러분, 광장 시민과 함께 늘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승 대표님이 준비를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 불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사회개혁 과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민행동만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보다는 참여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YMC에 와가지고 YMC 직원들을 엄청 괴롭히신 분이 두 분 있어요. 순천 지역에는 지장근 사무국장님이고 그다음에 순천 지역에는 청년위원회 김희강님 이 두 분이 다 준비하셨다 하거든요.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좋은 질문이 많아주시라. 알겠습니다. 혹시 공동 대표님들 중에 질문과 제안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저는 사회대개혁 춘천 비상행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김유인 부이사장입니다. 네, 앞선 질문들 그리고 이제 김효성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정치 개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게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중국 정치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뉴스의 전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아젠다는 항상 사라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지방정치, 지역정치적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구조와 두 번째 미래 전략,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지방정치는 사실 중앙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일당이라고 표현하죠. 저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당의 어떤 이 아래서 이 거대 양당이죠. 거대 양당의 어떤 공수권 아래서 사실 우리 지역 정치권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탄핵광장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광장을 지킬 때 어떤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가서도 참여하신 분들 계셨겠지만 또 우리 순천의 광장 같이 지켰던 이런 과정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지방 정치는 도대체 어디인가, 중앙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 의원이나 지방에서 요청한 분들이 이런 정당의 병사가 아니라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앉아 계신 이봉남 의원님도 저희 동사연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사실은 시민이 정당이고 시민단체가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대 당당들 더구나 이런 정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위와 같은 정당의 병사가 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 지역 정치인들이 이 지역 대변인으로서 자율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적 정치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주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하민주주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같은 이런 오랫동안 사실 우리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거대 정당을 통해서 정치 독점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와 균형은 상실되고 있고 정치적 역동성은 저하됐다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좀 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는 기존에 그래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특히 시민의 주체가 되는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구상하는 일전에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주권 시대를 위한 지방정치 운영 로드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어떻게 해낼 거냐, 조국혁신당은. 두 번째는 국민주권 시대에 의해서 주민주권 시대를 간다고 했을 때 조국혁신당이 차별하게 지방자치 관련된 로드맵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보다도 오히려 지금 춘천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신 이봉남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저한테로 왔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의뢰에 와서 소수정당 비례대표를 통해서 10년간 무소속으로 10년을 있다가 정당 정치의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좀 갖고 작년 후반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방의회, 특히 지방의원들이 어떤 본인들의 좀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려면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정춘생 최경호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 여러 가지 정당법 개정이라든지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개정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입당 독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중앙에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법 개정이 저는 먼저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좀 촉구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과 또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들이 갖춰줘야만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라든지 이외에 좀 활동을 했었던 좋은 인재 또 자원들이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현안과 지역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관련 관계 법들이 먼저 개정되고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같은 말씀하셔서 네, 그것을 그 중앙의 입장도 있겠지만 좀 시원하시면 안 돼도 사실 뭐 누구나 그렇게 보자고 상당히 옆에 대표님도 계시고 지금 조심 들어온 것 같으니 뭐 질문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요. 요 종이에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예컨대 하향식 공천 관행 타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정수생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막론하고 터져나온 동공천 문제가 바로 하향식 공천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하고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천이 바로 당선인 건 누구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지역 주민보다는 공천권자 또는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고 심지어 줄 서는 걸 넘어서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의원이 1억이었다면 최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아예 자백을 했는데 그 단가가 있다는 거죠. 단체장은 얼마,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기초단체장 얼마, 뭐 기초의원 얼마, 광역의원 얼마, 몇 천만 원씩 각 단가가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 또는 국민의힘 또는 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 간에 특정 지역을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정당 경우는 이 문제가 지금 지방자치가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해서 들어온 지 30몇 년이 넘었지만 그 뒤로 실제 공천 구조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양당이 이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김경 사건 및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백 또는 폭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동봉천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봉천을 한 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 피선거권 박탈하고 그 다음에 정당의 선거 보조금 깎고 다 토해내게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해야 되죠. 근데 그 주장을 하는 정당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뭐 쉬운 말로 하면 저희가 지방선거 공천 받을 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동공천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이고 동공천을 하게 되면 강력한 정치적, 법적, 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고 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안 합니다. 답을 해야 그 다음 법사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공천이 금지되게 되면 당연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시는 정치 지망생들이 특정 정치인에게 또는 그 공천권자에게 줄 서거나 돈 줄 이유가 없고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 경쟁을 하겠죠. 근데 이 법안이 통과를 저희만 법안을 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하향식 공천 관행 타파 같은 경우를 해결하는 방식이 특정 정당에서 자율적 변이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제가 뭐 또 최근에 있었던 저희 당 관련 일로 말씀드려 보자면 이 공천 문제가 지역 정치로 가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갈 정도로 생기는데 조국신당의 현재 유일한 기초단체장이 전남 담양군수 아닙니까? 담양군수가 저희 당으로 되셨고 지금 뭐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담양 재보궐을 할 때 조국신당 당원이 담양의 조국신당 당원이 6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주당 당원은 아마 몇백 명, 몇천 명이었던 걸로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당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철원 군수를 민주당 공천을 주었으면 그분이 당선됐을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정치적으로만 보면.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다른 분이 오십니다. 오시니까 조국신당 당원은 6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 있는 담양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불쾌하시거나 분노하셔서 다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희로서는 좋은 일입니다. 저희로서는. 전 정철원 군수님하고 만난 적도 그 당시에 전혀 없었고, 근데 그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철원 군수란 분 능력이 있고 신망이 있으신 분인데 민주당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무소속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편으로는 동공천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신망을 갖고 신뢰를 받는 분이 공천받는 구조가 그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또 저희 당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저는 그래서 빨리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이게 없으면 법 개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글을 쓰고 시민단체가 얘기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돼야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최근에 불행히도 하던 동공천 문제가 여야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조국신당만의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 지역 주권 계획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현 시점에 드릴 수 있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분권 또는 지역균형 발전은 최초로 그걸 국정 아젠다로 얘기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그 전까지는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국민의힘 정부는 그걸 추진을 제대로 안 했다면 그 넓은 의미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계속 추진해 왔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김호중 대통령께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개헌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개헌으로 몇 가지 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게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계속 전당대회 이전부터 이번 6월에 지방분권 개헌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지방분권 문제는 여야가 의견차가 없습니다. 그 헌법 전문에 5.18 넣고 부마민주항쟁 넣고 또 아무 의견차가 없어요. 국민의힘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 뽑는 선거는 28년이니까 그 군수 뽑고 시장 뽑고 할 때 그냥 표 한 장에 국민투표하면 되거든요. 조문도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그 우리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테랑 정부 오래전에 그때 그 당시 진보 보수가 프랑스의 진보 보수가 합의해서 프랑스는 지방 분권 공화국이라는 조문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급격히 바뀌는데 그 프랑스의 지방 분권 개헌 있기 전까지는 프랑스는 철두철미 파리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권 조항 들어가면서 지금 프랑스가 거의 준연방제 비슷하게 되어서 각 그 뭐 이제 도시별로 아주 다양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방 분권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를 지금 최종으로 못 바꾸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모두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그러면 개헌에서 지방 분권 개헌 관련해서 조문 하나를 넣어야 되거든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문 하나 넣게 되면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고 없으니까 조항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그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섞어 쓰고 있는 단어가 지역균형 발전이란 말과 지방 분권이란 말을 섞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많이 다른데 그 지금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이제 5극 3특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미 사실은 제주, 강원, 전북은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그 제주가 가장 분권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도 많고 또 인사권, 예산권의 자율도가 높다면 강원이나 전북은 이름은 특별자치도인데 낮습니다. 근데 광주, 전남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돈과 예산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어디만큼 줄 건가에 따라서 분권이 결정날 것인데 그 요번에 광주 전남은 사실상 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모델로 갈 것인가가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보고요. 예산 문제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이기도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종부세를 만들과 동시에 종부세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면 주로 뭐 집값이 이제 그 고가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로부터 그 종부세를 얻겠죠. 그럼 그 종부세가 법률로 자동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낮추면 지역으로 몇백억씩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순천을 포함해서 많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종부세 문제가 강남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강남 사람들 세금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세금이 떨어지면 지역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저 전남, 전북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종부세 내려감으로써 전남, 전북으로 내려오는 균형 발전으로 내려온 돈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가 지금 이걸 하면 끝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짧게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어서부터는 그 저희가 준비된 게 3시 30분까지예요. 근데 여기 조국 대표님이 뭐 여수 상당까지 가는 시간이 4시 반 정도까지 좀 되어야 된다고 하니 3시 30분에 좀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비상행동에서 준비된 어떤 의제 전달도 있었고 관련된 조국 신당만의 지방농성협에 대해서 이야기도 됐었고 이후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에서는 조국 신당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당 다른 정당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정책 판단들을 2차, 3차로 진행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요 내용은 아직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게까지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으니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혁신당이 내놓을 수 있는 향후에 지금 답변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향후에 순천 지역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중요 쟁점 정책 공약을 2가지, 3가지 정도를 조금 공동으로 좀 정책을 내놓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당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정책들을 조금 같이 만들어가서 뭐 선거를 통해 경쟁을 하긴 하지만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뭔가 상생의 노력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제안 사업을 할 때 종교혁신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현장에 와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도 많을 것 같으니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오늘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시민분들께서 또는 참여자분들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때 발언을 충분하게 기자님들에게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소수의 질문은 일단 참여하신 기자님 아니신 시민분들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고 기자님들에게 별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국혁신당에 개별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회적의 의제, 또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조국혁신당이 아닌 당 관계자들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적대적 관점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 분이 계속 여기 누가 마이크 잡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네. 지작은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순천시민 손영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의제에도 나왔지만 생활 속의 민주주의 확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의 문제입니다. 지금 1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6월달 정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추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나 또 이렇게 어떤 필요성을 수기하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 일정에다 맞춘 것은 잘못됐지 않냐. 그리고 이러한 지역 우리 전라남도 지역민들의 개인의 삶과 미래가 달린 어떤 구도를 정한 건데 중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몰이로 좋은 것만 말하고 또 정당성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혜택을 준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민주주의의 주권, 국민의 주권이면 그 주민의 주권을 생각해야지 민주주의지. 이것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참고 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전체주의지 일당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좋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러한 방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례법에 이제 만약 되었을 경우에 특별시장이 갖는 권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개발행위 태양광 풍력의 개발행위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행위가 주어지면은 이게 우리 순천도 조례가 있는데 각 지역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지역마다 환경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의원님들이나 국민님들이 이게 무력화될 것이어서 난개발이 어떤 큰 틀에서 개발에다가 밀어붙이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너무나 집중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통합됐을 경우에 벌어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특권이 특별시장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되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넘어서지 않게 막아 넘어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시는 네, 말씀해 주시고 할 말이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던지셔서 마이크. 제가 하나하나 답변드리긴 좀 그런데요. 대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가지만 더 듣고 하면 예. 참고로 개인의 민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표님 존경합니다. 연탕 이야기할 때 역시 휴민이티 있고 평등하고 그런 마음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더욱더 감사드린 거 학교에 계실 때 저한테 편지 답장해 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지금 시간 없습니다. 예.
저는 그 공무원이 민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민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공무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너무 모릅니다. 질문을 얻어가십시오.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 아니라 저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 반영해 주시라는 것이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 제가 민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2년에 담당 공무원을 세 번씩이나 바꿔본데 뭐 알라그만 바꿔보고 알라그만 바꿔보고 우리가 가서 뭐 민원을 하면은 가면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인자 와서 모르니까 알아보고 연락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또 전화하면 무슨 실장이들이 많은지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정책을 합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뭐 지금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한다고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이 너무 심한 이유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우리 국민 의식에 비해서 너무 빨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시장이 바뀌면 또 좋은 자리는 다 하고 힘없는 사람은 맨날 나 혼자 갑니다. 그것도 2년에 3번 자리 옵니다. 뭘 알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죄송합니다. 말씀 안 해서. 근데 여기 이봉남 지원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번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힘 있는 사람 이야기하든 힘이 없는 사람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고민하고요. 심지어는 똑같은 일을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초본이 있는지도 모르고 3번, 4번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베이스부터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러면은 우리 국민 의식이 정말로 높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 씨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국민 의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같이 큰 힘을 가졌을 때에 과연 지금과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제안으로 들으시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광주 통합 관련된 발언도 모두에서 그 조국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그 시민께서 아주 뜨겁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나 저희 당은 5구 3특 그리고 과거 이제 메가시티 전략을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5구 3특 전략 또는 광주 전남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적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지역이 완전히 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건 부산 울산 경남이건 간에 등치를 키우고 예산을 넣고 대학도 배치하고 공기업도 배치하고 이렇게 재구성을 해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일자리 없어지고 청년들 다 서울 올라가고 인구 소멸하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제가 모두 발언에서 그 통합된 지역 내에서의 소외 이걸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아까 질문하셨던 같은 경우는 이 통합된 그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제왕적으로 너무 세지 않느냐, 이 문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제 방안도 넣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출발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통제하고 보완할 것인가는 지금 시민단체 분들이 얘기하셨던 걸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추가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제출한 바 있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특히 답변을 따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색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조국 대표님 모든 말씀 중에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초당적 협의체에 대한 제안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 속도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좀 전개되면서 시민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방향을 좀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네. 마이크를 앞에 드셨고 저 뒤에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직 전남교육청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5년 했습니다. 제가 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육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내 먹거리 살림이 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행정통합 찬성합니다. 교육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는 관심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도 모릅니다. 통합 관련된 어떤 내용도 모릅니다. 의견만 묻습니다. 언론만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가 나서 입법이 된 후에는 못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왜 행정통합에 대해 관련된 정당성과 교육에 대한 통합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념을 가져야 우리 미래의 이 세상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저는 나이가 60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 젊은 층을 만바오로 있겠습니까?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자녀가 쌍둥이 낳았습니다. 그 애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통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교육에 관심이 안 보인 것 같고 안 보인다는 것은 아니라 눈에 안 보입니다. 법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은 행정통합에 관련된 법안 내용,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행정통합에 대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청회도 가서 그냥 책박히며 돌아옵니다. 교육을 정말 신경 써주십시오, 대표님. 전남 미래연구소 대표 전영길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하지만 교육에 대한 통합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지 저는 모릅니다. 왜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정당수가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법안 내용 들어갔을 때 이미 방금 넣습니다. 그 내용 전에 법안 내용 들어가기 전이라도 최소한 이런 교육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행정통합 들어가니 이런 것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과포장된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이. 너나 시구마다 한 것 같고 경북도 한 것 같고 강주도 한 것 같고 대전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경북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행정은 보이는데 다시 말하지만 교육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래의 교육을 반드시 한번 넣어서 행정통합에다가 꼭 넣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자, 한 분의 말씀 더 듣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순천에서 온 남영호입니다. 이번에 그 조국 대표님께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마나 아무 필요 없다. 뭐 기소청, 공소청 나눠봤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렇게 좀 약한 죄는 뭐 경찰에서도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꼭 검찰만이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좀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또 다섯 분들 말씀드릴게요. 통합과정에 교육이 빠졌다는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교육 문제, 특히 광주 전남 교육 문제 진행상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며칠 전에 광주 전남 교육감 두 분이 만나셔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실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저도 알지 못하고 보도로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의 교육까지 통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교육감을 둘 뽑는 데서 한 명 뽑는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도 기소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검찰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권한을 나눠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게 이제 대부분 나라의 대원칙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는 경찰이 너무 비대화되니까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 말고 몇 가지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따로 떼서 경찰을 두 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수사기관이 있고 하나의 공소청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보면 되고 근데 최근에 정부가 내었던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는 그 중수청 안에
사실상 검찰의 지배력이 관철되는 구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그 뒤로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셔서 저희의 주장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하시고 대표님까지 하시고 일단 일부. 안녕하세요. 여기 저는 신대에서 자연고를 하고 있는 강종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갑자기 저 문자를 받고 정치혁신 간담회를 한다고 하셔서 조 대표님 오신다고 하셔서 직접 문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때문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요. 네. 이번에 육사 지방선거가 있는데 육사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를 어떻게 검증을 하실 건지, 그리고 검증을 하실 때 이게 올바른 사람인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대한 거를 어떻게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걸 하시겠다고 하면 기존에 그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조국 당에서는 내리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산 사람인데 오늘 우리 자국 장관님 오신다 해서 일부러 왔어요. 저는 뭐 당도 뭐 아닌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이면은 농가가 문 닫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최고 젊은 사람이 70, 그리고 가보고 농가에 가보면 전부 할머니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전부 자리를 잡고 지금 농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서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그리고 저는 항시 염려가 된 것이 우리 손주들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가 지금 많이 문 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세 가지 낳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질러서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취직까지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 전부 자식을 낳고 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좀 보는 거예요. 복지에 뭐 노인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이제 태어난 애들한테 좀 신경을 그렇게 좀 써서 국가까지 인구가 없어지면 애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나라가 어디로 갈 거예요? 맞습니다. 군인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보지만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손주 걱정에서 본인의 사업까지 걱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후보 검증은 어떻게? 후보 검증 문제는 저보다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이혜민 사무총장이 답하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관련된 그 구조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천 심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공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세한 심사 내용은 공관이라고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그 안에서 조금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대표나 뭐 지도부에서 어떤 뭐 이렇게 힘을 써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공천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대함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을 제로로 만들고 부패 제로를 외쳤습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그 철학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정치개혁 특히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정치개혁의 구조가 바뀌면은 그 다음에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바로 정당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후보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데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조금 더 이상적인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 공정 심사 관련된 모든 세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조금 이 자리에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는 현재 인재 영입을 통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지금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것이 국민께 저희가 후보 추천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본인들도 추천을 하고 계시고 다른 되게 좋은 분들을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그런 국민 추천의 통로를 열음으로써 지역에서 진짜로 지역을 아는 누군가 어떤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잘 알아서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에 대한 배려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청년을 등용시킬 수 있는 좀 다른 트랙 그들이 들어와서 기탁금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관련된 부분을 현재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정치에 조금 더 쉽게 등장할 수 있는 길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관위 구성을 통해서 내놓을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이야기들은 향후 조국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해 드릴 테니 특히 질문을 하신 분도 있으시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셨던 요지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공천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발견됐을 때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후보로 지정이 되는 이제는 예비 후보 검증도 통과했고 공천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스탑을 시킬 수 있는 스탑 버튼 같은 그런 제도 또한 당규에 넣어서 그런 문제점들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농촌 살리기, 포괄적으로 농촌 살리기인데 특별한 건 아이 셋을 낳으면 대학부터 취직까지 다 시키자. 그래야 살지 않겠냐. 농촌 인구 소멸도 심각한 거 알고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전략 문제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기는 시간이 좀 아닐 것 같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선자분 얘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금 우리 모두가 인구 소멸 상태 아닙니까?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인구 반토막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 결혼했는데 한 명 낳으니까 시간 지나면 우리 인구는 무조건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반으로 줄고 그럼 노동력은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올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근데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거나 놓더라도 겨우 한 명 놓는 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말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등록금 문제는 물론이고요. 이제 놓으면 두 명은 지금 3명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3명을 놓게 지금 아무 3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 젊은 친구 중에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최소 2명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또는 둘, 셋, 2, 3, 4 정도인데 지금은 0 아니면 1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출산의 경우 그런 부담을 진다 그러면 아주 파격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육아부터 대학생 때까지 이제 마지막에 대학 들어갈 때가 아니라 아이 기를 때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부담이 크니까 안 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아부터 대학교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데 3명이라 아까 3명 말씀하셨으면 셋째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 하나 더는 전 집이라고 봅니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이를 놓게 되면 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집 사기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10년간 무조건 우선해서 집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정책으로 돼야
그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저희 뭐 부동산 정책, 출산 정책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저희 도당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당을 통해서 정보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감한 지원과 자,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황교동연합의 마지막 말씀 듣고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경은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돕고 싶어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갯벌치유센터 언급을 하셨는데요. 작년 우리 6월부터 순천시민사회단체 37개가 모여서 이 순천절강습지에 갯벌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천절강습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한 그 습지로서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절강습지 위에 관련 예산 320억 중 28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데만 280억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는 치유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의 어떤 필요성,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탁은 조국 혁신당에서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분포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터 끝났고요. 네, 그 하나 질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한 조국 혁신당의 정책과 얼마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부터 하셨고 기후 위기 관련된 조국 혁신당의 정책이 있는지 한번. 제가 첫째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환경운동 활동하셨는데 저는 그 분야가 아니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갯벌치유센터를 가지고 순천 내에서 논쟁이 있다라는 그 정도를 알고 있고 오늘 말씀하셨던 이게 치유가 아니라 건물만 280억 짓는다. 이게 이 갯벌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차가 크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시와 순천시민단체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 뭐 의원님도 계시고 도당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들을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기후위기 문제는 또 더욱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사실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은 서방진 원내대표가 이분이 이제 정치하시기 전에 본인의 박사 논문이 기후위기이고 기후위기 전문가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다가는 바보 소리 들기 때문에 꼭 오늘 말씀을 서방진 원내대표에게 말씀 전해드리고 조국혁신당 기후위기 정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홈페이지 등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저희가 각종 저감 정책이나 등등을 정리해뒀거든요. 제가 그쪽 분야를 몰라가지고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서방진 원내 쪽에 넘기도록 하고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꼭 연락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1 부탁 2 제안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일단은 현장에 있는 질의응답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분들에게도 오늘 어제 계속 지금 노출이 많이 되셨다고 조국혁신당 관계자께서 연락을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한 2분 정도만 혹시 우리 문영철 MBC 기자님 소속 좀 밝혀주시면 소속을 알려주시고 혹시 플로에 나와있던 질문이면 그냥 촬영하신 걸 갖다 쓰시는 것으로 하신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수 MBC 문영철 기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까 지역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독점하는 문제 말씀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았던 상황인데 합당 이제 논의가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광주에서도 밝히셨지만 기본적인 대표님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 어떻게 좀 진행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당연히 질문하신 건 당연하고요. 정청래 대표께서 아주 무거운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무거운 제안을 받아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게다가 그 제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게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제안을 하셨고 오늘 지금 또 전남에 와 있고 내일 당무위원회가 열리고 월요일날 내일 의총이 열리고 월요일날 당무위원회 열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가고 또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글을 쓰셨던데 당연히 민주당도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각 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제가 오기 직전에 봤더니 정청래 대표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지금 조용한데 민주당이 지금 경론이 벌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그 민주당의 대표께서 정식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 제안이 민주당 안에서 잘못됐다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럽다는 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절차를 밟아갈 것인데 민주당은 민주당 내 의견차가 아주 심해 보입니다. 그 문제를 정 대표님이 주도하셔서 그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는 중앙위원회 등에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나의 트랙이 있고 저희들은 트랙이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 일단 절차적으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어느 다른 분이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정치개혁 얘기 많이 했고 정치개혁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사회대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분인지 좀 헷갈립니다만은 합당이 되더라도 또는 집권당이 되더라도 잊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셨나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중소벤처정당 있죠. 작은 정당입니다. 중소벤처정당, 영세정당입니다. 두 정당에 비하면. 그렇지만 중소벤처정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집권을 포기하거나 집권을 꿈꾸지 않는 정당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살면서 저희 자족적 생활을 하려고 정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라를 책임지어 보겠다는 꿈은 크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고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신당이 만들어졌고 그 뒤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주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정치개혁과 개헌, 이건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권, 주거권이나 돌봄권 같은 자유권 외에 사회권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제도입해야 된다. 한 세 가지를 창당 이후부터 계속 저도 얘기를 해왔고 이 세 가지의 비전과 가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조국신당이 민주당과 똑같이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 내란 격퇴, 사법개혁, 검찰개혁 같이 해왔죠. 한치의 차이도 없이 같이 해왔는데 요 문제, 제가 지금 거론한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나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조국이나 저희 정당으로서 아까 세 가지 조국신당만의 독자적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게 1차입니다. 그 추구하고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추구하고 실현하는데 합당은 그 추구하는 그 경로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합당과 저희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치를 추구하고 말정정하겠습니다. 저희만의 독자적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방도로서 합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게 현 시점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셨던 걸 보자면 저희가 집권을 한다면 집권을 하면 제가 말한 세 가지를 실현하기 해야죠. 저희가 집권을 하면 또 집권을 하는 이유도 저희가 추구하는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권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서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정중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연히 그 제안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데 이 제안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시간표 보이시죠?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의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그리고 이혜민 의원님, 이봉남 지휘위원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손님에 앉지 마시고요. 기념 촬영하게끔 같이 사진 찍고 싶은 분들 함께 나오셔서 주변으로 둘러서 주시면